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맞다, 그죠?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엄청 길게 지금 서술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받을 돈 이런 것들이 자산일 것입니다.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틀렸다, 그죠? 타인 자본은 부채, 자기 자본은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채는 자기 자본 아니야. 타인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용어라고 했지요.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 4번 마저 확인합시다. 3.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 그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를 말하고요.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워낙 중요한 용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본의 또 다른 말 자녀 청구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자녀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오케이. 자, 4번.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다. 엄청 길게 적었는데 맞겠지요. 뭐 영업활동하면서 돈이 지출되는 거를 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의 유출, 돈 빠져나간다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표현했고요. 때로는 비용 발생하면서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될 때도 있다고 그죠? 그거를 부채의 증가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글자가 많으니까 그지요? 문제 풀 때 딱 보기도 싫다 그지요?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던 용어들 그죠? 타인 자본은 부채, 자기 자본은 자본, 그리고 자본의 또 다른 말 자녀 청구권, 순자산 이런 것들 키워드 가지고 딱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정답 2번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거를 분개한다 그지요? 분개하면 분개장이 작성될 겁니다. 그리고 분개한 내용을 총계적 원장에 정기를 한다 그죠? 이렇게 1, 2, 3이라는 기중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제 결산 작업해야 될 겁니다. 결산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있었다 그죠? 수정 전 시산표 작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개해서 정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들을 마감해야 됩니다. 계정 과목 마감하는 순서는 수익 비용부터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수익 비용 마감을 통해서 당기 순이익을 쏙 뽑아내어서 그 당기 순이익을 자본 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보다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자 이겁니다. 수익 비용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순서가
디귿, 미음, 디귿, 미음, 리을. 2번이 정답이다, 그죠? 기억, 미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매우 쉬운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죠? 잔액 시산표 또는 총계정 원장에서 잔액은 나의 자리 쪽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나의 자리 왼쪽, 부채 자본 나의 자리 오른쪽, 수익 나의 자리 오른쪽, 비용 나의 자리 왼쪽이다, 그죠? 오케이. 잔액이 대변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 찾아보랍니다. 그러면 부채, 자본, 수익, 그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개발비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영업권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자본금 자본입니다. 장기대여금 자산이다, 그지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워낙 쉬운 내용이지만 워낙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별표 쳐서 다시 한번 잘 개념 잡아 줍시다. (4번) 다음 중 결산 절차가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계순환 과정 문제가 앞에서 한번 등장했는데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다, 그죠? 오케이. 결산 예비 절차가 뭡니까? 수정 전 시산표. 결산 본 절차는 기말 수정 분계,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뭐 정기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정 마감할 때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하고 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최종 재무제표 작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굳이 끼워 넣는다면 기말 수정 분계하기 전에는 수정 전 시산표고, 기말 수정 분계하고 나서는 그죠? 수정 후 시산표다. 뭐 이렇게 끼워 넣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겠네요. 됐죠?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말 수정 분계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를 결산 본 절차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결산 본 절차가 여기까지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라는 거는 재무제표 작성이 될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재무상태표 작성이라는 것이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지웁니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된다. 그지요? 1, 2, 3, 4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십시오. 그 문제네요. 상품은 재고자산이다. 그지요? 장기금융상품은 장기, 그죠?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이 아니고 비유동. 외상매출금이 당좌자산에 해당한다. 그지요? 정답 3번. 토지,
유형자산으로서, 그죠? 유형자산으로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비유동자산은 다시 우리 복습해 볼까요? 참고로 4개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죠? 토지는 비유동 중에서 유형자산에 해당할 것이고, 장기 금융상품은 투자자산에 해당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조금 더 복습합시다.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자, 우리 용어 중에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죠?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것들이 요 세 개를 합해서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요 단기 투자자산을 이제 장기로 바꾸면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도출될 겁니다. 장기 금융상품, 여기 나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고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런 계정 과목. 비록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는 벗어나지만 굳이 열거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뭐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말 나온 김에 복습 쭉 해보았습니다. 지웁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일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다, 그지요? 묻는 것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풀라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으로 풀자고 했습니다. 됐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외우면 절대 못 푸는 거다, 그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총계정 원장 작성 논리를 떠올리면서 실제로 총계정 원장 작성하면 가장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이 적힙니다. 50만 원. 기말금액은 반대쪽에, 그죠? 적힐 거다 이겁니다. 기말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 작성 마감되고 나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을 거다, 그지요? 이제 하나씩 채워갑시다. 단기 외상 매출액 얼마입니까? 70만 원. 어디 채웁니까? 단기 외상 매출 하면은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회계 처리된다, 그지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차변에 회계 처리된다고 왼쪽에 적는 것이요. 즉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는 거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70만 원. 자, 그다음 외상 매출금 중 환입액이랍니다. 매출 환입이다 이겁니다. 물건 외상으로 팔았는데 판 물건 중에서 불량이 있어가지고 반품 받았다 이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돈 못 받는다, 그지요?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적어볼까? 차변에 기록했던 외상 매출금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차변은
수익을 애당초 대변에 기록했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차감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 과목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쓰더라 이겁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이라고만 적을게요. 즉 대변에 적었던 상품 매출이 작아지는 거다 이겁니다.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될 거고, 이 내용을 외상매출금 총계정 원장이 어떻게 적습니까? 대변이니까 오른쪽에 적는다 이겁니다. 즉 외상매출금이 작아졌다 이거죠. 감소했다. 3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당기 회수액, 그죠? 대변에 적어볼까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옵니다. 뭐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할까요? 현금 들어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겠지. 뭐 현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될 거고, 요거를 총계정 원장에 적는다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오른쪽에 적습니다. 외상매출금이 감소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다 적었고 이제 동그라미 빈값 채우기 문제네요. 왼쪽 합계는 120만 원. 오른쪽 합계 120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120만 원 빼기 3만 원 빼기 30만 원 하면 87만 원 톡 튀어나온다. 그치요?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묻는다고 그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으로 분계 떠올려가면서 하나씩 금액 채워나가자. 됐습니다. (7번)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길게 적었는데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거를 찾으십시오 그 뜻이다. 그지요? 유형자산 취득한 다음에 지출이 있다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요? 그 해당 유형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던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뭔가 월등하게 성능이 좀 달라졌다 이겁니다. 훨씬 좋아졌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자. 수익적 지출은 단순히 수선 유지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뭔가 고장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래대로 성능이 향상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원래대로 그냥 고치는 단순한 수선 유지, 원래 기능 유지, 그죠? 원래 기능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속품을 갈아 끼웠다, 그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 구분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 아닌 거를 찾으랍니다. 즉 수익적 지출을 찾아라 그 뜻이다, 그지요? 내용연수 연장, 자본적 지출 맞고, 생산 능력 증대, 성능 향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상당한 원가 절감이라는 것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언급되어 있답니다. 예전 기계는 막 1리터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지출이 되고 나니까 1리터가 아니고 그 절반만큼만 휘발유 넣어도 된답니다. 훨씬 성능이 좋아진 걸로 볼 수 있다, 그죠?
1, 2 있다, 그죠?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자본적 지출이고 4번 수선 유지, 그죠? 기존 성능을 그냥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거.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겁니다. 4번이 정답. 문제 8번. 판매용 TV 10대 한 대당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3개월 후 지급 조건. 자, 어음을 발행해서 교부했을 때 올바른 분계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판매용 TV랍니다. 우리 회사는 TV를 싸게 주고 사와가지고 포장 예쁘게 해서 조금 비싸게 팔아먹는 회사입니다.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팔아먹으려고 판매 목적으로 물건 구입했다고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계정 과목은 상품 될 겁니다. 그죠? 비품은 뭡니까? 그 텔레비전을 우리 회사에서 그냥 직접 사용한다고 그때가 비품이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그래서 비품이 아니고 상품이 되겠지요. 재고자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요.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물건 구입하면서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쓸 겁니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물건 구입하면서 약속어음 발행했다고 그때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쓸 겁니다. 지금 거래는 주된 영업활동 맞으니까 대변 지급어음 계정 과목 쓰는 게 맞더라 이거지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워낙 우리 이론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었다 그죠? 계정 과목 쓸 때 그죠? 그 자산이 판매 목적이고 우리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 목적이다. 그때는 재고 자산인 상품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약속금 발행해 주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약속금 발행일 때만 지급어음이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약속금 발행하면은 설사 어음 발행했더라도 미지급금 계정 과목 써야 된다라고 열심히 강조드렸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출제됩니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 유형자산은 뭐라고요? 물건 구입했는데 그 물건을 우리 회사가 직접 영업활동에 그냥 사용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유형자산, 자산 구입했다고 그게 유형자산이 될 겁니다. 전화기, 유형자산이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다. 그죠?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우리 회사가 전화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전화기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기계장치 구입했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맞다 그지요? 생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우리 회사는 생수 배달해주는 회사입니다. 생수 배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된 영업활동은 생수 배달입니다. 생수 배달하는 영업에 사용하려고 차 샀다 이겁니다. 트럭 샀습니다. 그거 뭡니까? 당연히 유형자산 맞지요. 3번 핸드폰 판매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장 건물. 우리는 핸드폰 판매하는 대리점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영업활동은 핸드폰 파는 겁니다. 그런 영업활동 하려고 건물 샀다 이겁니다. 뭡니까? 유형자산이지요. 그래서 1, 2, 3번 유형자산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지요. 자동차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승용 자동차. 우리 회사는 차 파는 대리점입니다. 차 팔아먹으려고 차를 이제 본사에서 구입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거 뭡니까?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우리 회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되겠지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은 뭡니까? 이거는 상품 될 겁니다. 상품. 그죠? 됐죠? 요 1, 2, 3번은 유형자산이고 계정 과목 기기장치,
차량 운반구, 건물 이렇게 계정 과목 사용하겠지요. 됐습니다. (10번) 봅시다. 10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차량 단 취득원가 2,500만 원, 잔존가액 100만 원, 내용연수 10년, 결산연 1회에 대한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정액법 감가상각비 문제다, 그죠? 다만 1월 1일이 아니고 10월 1일에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 11, 12 세 달치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될 거다, 그지요? 엄밀히 따지면 월할 계산하십시오라고, 그죠? 뭐 1할로 365분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할 계산하십시오라고 전제를 붙여주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요 문구를 붙이는 순간 이거 1년치가 아니고 조금만 몇 달치만 계산해야 되구나, 그거를 너무 딱 쉽게 캐치할까 봐 요 문구는 생략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정액법. 취득원가 2,500만 원 빼기 100만 원. 요거 나누기 10년. 그럼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요게 1년치 감가상각비인데, 요거를 10월부터 12월, 10, 11, 12 세 달치만 계산하자 이겁니다. 됐죠? 2,500만 원 빼기 100만 원은 2,400만 원이고, 곱하기 10분의 1 하면 240만 원 나옵니다. 1년치가. 요거를 곱하기 12분의 3 해야 되니까 결론값은 60만 원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11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성격, 소속 구분이 다른 하나는 매입 채무, 유동 부채, 미지급금 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 부채지요. 그래서 소속이 다른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12번 다음 자료에서 A 개인기업의 올해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기말 자본을 묻고 있다, 그지요?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입니다. 그죠? 중요한 산식이었고, 그 와중에 개인기업의 경우 회사 주인이 수시로 추가 출자했다가 돈 뽑아갔다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추가로 반영해야 되겠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 출자 또는 인출 이렇게 추가로 반영하면 될 겁니다. 자, 기초 자본이 5,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사업주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요만큼 돈 뽑아갔답니다. 대변에 현금을 뽑아갔다고 가정할까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자본금, 자본의 감소다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변의 인출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썼다가 기말에 차변 인출금을
차변 자본금으로 이름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중간에 인출금 임시계정 썼다가 이름 바꾸는 거 그거는 대세 지장 없잖아, 그죠? 그냥 바로 차변의 자본금으로 기록하는 걸로 그냥 분석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자본금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돈 뽑아가 버렸다. 그러면 191만 원을 빼야 되겠지요. 추가 출자한 있으면 이제 플러스 하면 되는데 추가 출자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설명되어 있다, 그죠? 임시계정으로 차변 인출금 적었다가 12월 31일에 기말 계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대체했답니다. 알았다. 자, 그 다음에 기말 계산 시 당기순이익은 요거랍니다. 620만 원. 하면 기말 자본 톡 튀어나오겠지요. 51000000 마이너스 1910000 플러스 620만 원 하면은 5529000 나옵니다. 이렇게 정답 구했고, 자, 워낙 뭐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죠?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본, 개인 기업의 경우 자본은 only 자본금 계정 과목밖에 없다, 그지요? 뭐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이 임시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그거는 뭐 큰 대세 지장 없으니까 그냥 자본금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자본금 계정 과목 개인 기업의 경우 자본은 only 자본금 계정 과목밖에 없고 자본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쭉 묻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으로도 풀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그죠? 자본금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히고 기말금액 왼쪽에 적힐 겁니다. 그죠? 묻고 있는 거는 기말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초금액 얼마요? 5,100만 원. 자, 돈 뽑아갔다고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자본금, 그죠? 자본이 감소하는 거다, 그죠? 차변 쪽에 회계 처리됐으니까 자본금 총계정 원장 왼쪽에 적는 겁니다. 자본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은 결과적으로 자본으로 반영되고 자본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로 오른쪽에 620만 원 적으면 되겠지요. 수익 비용을 집계해 가지고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란 말은 결국 수익이 더 커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임시계정인 집합손익 또는 손익계정의 대변 쪽에 수익이 더 크니까 대변 쪽의 잔액이 620만 원 딱 남게 됩니다. 그 대변의 집합손익 잔액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대변을 자본의 증가인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회계 처리된 게 총계정 원장에서 오른쪽에 딱 적힌다 이겁니다. 즉 단기순이익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금액 적었고요. 이제 동그라미 금액 계산하면 될 겁니다. 오른쪽 합계 5100000 플러스 620만 원 하면 5720000 나오고요. 그죠? 거기서 1910000을 빼면 5529000이 톡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13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별표가 너무 많습니까? 미안해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별표를 친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여러 개 있다, 그죠? 비용은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이렇게 3개로 나눠진다, 그죠? 자, 영업이익은 뭡니까? 아이고, 그럼 다 적어야 되겠네, 그죠? 자, 매출액, 수익은 2개로 나눠집니다.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으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돈 벌었다고? 수익이다, 그죠?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으로 돈 벌었다. 상품 매출입니다. 그게 매출액이고요. 돈 벌기는 벌었는데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어쩌다 보니까 돈 번 게 있다, 그죠? 그거는 영업외 수익입니다. 수익은 2개로 나눠지고, 비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3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회사라고요. 그러면 팔아먹은 상품을 애당초 얼마 구입했는지가 중요할 거다, 그죠?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즉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아닌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직원 월급 주고 그런 것들이 될 거다, 그죠? 그런 것들이 판관비입니다. 그런데 비용 중에서는 완전 생뚱맞게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하고 관계없이 어쩌다 보니까 생기는 비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요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됐죠?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수익과 비용을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여기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것이 세전이익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 빼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통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되고, 자, 영업이익에 영향 미치는 거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다, 그죠? 그런데 영업이익과 관계없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자, 접대비, 판관비, 감가상각비, 판관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이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은 뭡니까?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물건입니다. 기기장치를 우리 회사 영업활동하는데 사용하려고 구입했습니다.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장부금액보다 좀 싼 가격으로 손해보면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 아니잖아, 그지? 영업활동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더라. 대손상업비는 판관비였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쉬웁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적절한 회계 처리는 4월 2일 매출처 A사의 부도로 매출채권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93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대손 확정 붕괴다, 그죠? 미안해요. 또 별표 출력합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잖아, 그지? 자, 대손 확정 붕괴. 자, 대변에는 이제 돈 떼었습니다.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대변의 매출채권. 엄밀히 따지면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외상매출금 플러스 받으러움이 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 돈 떼었습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어줍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닌데 그것도 그 와중에 틀린 게 있다, 그죠? 200만 원 아니고 93만 원으로 적혀 있네요. 요거는 탈락. 그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요것도 탈락이네, 그죠? 그죠? 3번, 4번 탈락. 자, 일단 1, 2번 중에 정답일 겁니다. 차변이 중요하다, 그죠?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먼저 일단 차변에 적고 부족할 때 이제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200만 원 돈 떼었는데 대손충당금은 93만 원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충당금은 93만 원만 적어야 되고 나머지 부족한 거를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정답 2번. 쉬웁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 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또 그죠? 뭐 비용을 어디로 분류하는지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이자 비용, 요게 이제 영업 외 비용이었고요. 복리후생비는 판관비다, 그지요? 통신비 판관비고, 잡손실, 요게 영업 외 비용, 임차료 판관비, 기부금 영업 외 비용, 그죠? 그래서 비용이 있을 때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어디로 분류되는지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한 게 정답 되겠습니다. 10만 원 플러스 17만 원 플러스 11만 원 하면 38만 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